시간 부족한 경우는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이 문제는 못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이 못 푸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난 못 푸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향상 그런 거는 전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어디가 어렵게 나올지 어디가 쉽게 나올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 이 부분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계속 문항도 바뀌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확인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못 풀 문제를 조금 더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이번 때는 맞히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예 보지도 않고 나는 이 문제 풀다가 이걸 못 풀게 되면 당연히 점수는 못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인 문제를 다 확인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게 어느 건지 전체적인 문항을 다 보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앞에가 객관식이고 뒤에가 주관식이면 학생들이 객관식만 쭉 풀려고 그래. 근데 객관식 풀다 보면은 여기서 어려우면은 그래도 객관식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주관식을 안 보다가 아예 주관식 못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있을 때 주관식 훨씬 쉬운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하고 응용하고 차이를 생각할 때 저는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푼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건 이게 이거다, 정의랑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게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못 푸는 문제, 일명 얘기하는 좀 고난이도 문제라는 거는 여러 개념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합되어 있는 걸 내가 이거랑 이걸 같이 끌어왔을 때 같이 그거를 풀이할 때 접목시키는 거는 본인이 응용 능력이나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걸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를 해석해 보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아예 기출이나 이런 것도 없어. 일명 그리고 유형서나 이런 거에서 기본적인 거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런 거를 풀어보려고 했던 연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보는 시험에 맞게끔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학생들이 개념 부족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응용해서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있는 거를 연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그 유형을 하나하나를 내가 진짜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시간 부족한 거라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좀 더 암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이해했으면 된다라고 수학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시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내신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도 2점, 3점 같은 경우는 진짜 생각하지 않고도 보면서 쭉쭉쭉쭉 풀어가는 시간을 줄여야지만이 다음에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학생들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은 또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계산 실수도 줄여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본인이 연습할 때도 이렇게 답이니까 난 계산이 맞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결론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본인들은 시험 보시지는 않잖아요. 시험 보시는 학생들이 그걸 연습하는 거지, 조금 더 많은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계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결론을 내시는 건데, 이걸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은 본인은 지금 정작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니까 됐어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기에는 계산 실수 많이 나오겠죠. 그런 연습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장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덜한 거죠.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 현장 가서 진짜 잘 보겠다는 생각하지, 딱 보는 순간 하얘진다,
조금 부족하거나 진짜 수학 문제 이해하고 나서 본데 본인이 딱 봤을 때 첫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부터 막힌다 이런 게 생기면 긴장하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나, 또 하나 진짜 너무 긴장하는 게 많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시험만 보면 솔직히 뭐 일명 뭐 울렁거려서 진짜 뭐 문제도 못 푼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모의고사를 뭐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선 진짜 머리 하얘진다,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지 그거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인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들도 다 어려울 거야. 나만큼 공부한 학생들도 어려운데 다른 학생들도 다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어려운 시험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시험에서 어떻게든 내가 점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우니까 갑자기 손을 놓고 포기해버리면은 그거는 솔직히 본인이 다 버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서 한다면 솔직히 평균 점수는 다 떨어져 있을 거고 1등급 선도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다 어려웠다 생각한다면 내가 그 어려운 선에서 최대한을 맞춰 놓게 되면 점수대가 솔직히 뭐 80점대 초반이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렵다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게 되면 결과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유형이 많이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형이라는 게 솔직히 학생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말 하나만 바뀌더라도 진짜 유형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내용 하나는 다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전에 학년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 표현 같은 게 조금 기존에 있는 유형서보다 좀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 하게 되면 되게 황당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요즘 계속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를 잘 읽어보면 내가 했던 유형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고, 진짜 새로운 유형들은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수능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완전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찾아보시면은 진짜 신유형이 많았다? 진짜 신유형 많은 시험 같은 경우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문제 양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양에 집착한다라는 게, 나는 이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풀어내게 되면 내가 수학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많이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여기서 정확하게 푼다라는 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았으면은 이거 맞았구나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 풀이가 정확히 풀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떨결에 진짜 이런 경우를 제외시켰는데 우연치 않게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가 풀었던 방식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험을 많이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방향을 다른 걸 잡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를 제출한 사람들이 그 경향을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접목하는 문제들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내가 정확히 풀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효율적으로 풀었는지를 좀 더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면 문제량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훨씬 더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양보다는 내가 진짜 그거를 하나하나를 진짜 정확하게 잘 풀었는지 확인한 절차가 있으면,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내가 정확히 푼 문제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 문제는 100문제를 풀어야 되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는 100문제 못 풀겠지만 10문제만이라도 하루에 정확히 푼다면, 10문제 푸는데도 그래도 한 그 난이도 있는 문제 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최소 2시간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문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10문제를 정확히 푸는 걸 좀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를 쓸 때 본인이 풀이한 과정들을 정확히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그런 체크 같은 거 안 했던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풀이나 이런 걸 정확히 체크 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만 정리하려고 이제 이쁘게 쓰려고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오답 노트 만드는 것보다는 책에다가 내가 이 문제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그런 걸 포인트 하나씩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답 노트 써가지고 다시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개인마다 다른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는데, 오답 노트라고 해서 내가 진짜 전체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잘 정리해서 다음에도 실수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지, 맞았던 문제는 어떻게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맞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 중에서 어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요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만 잘 정리해 놓는다면은, 그러면 오답 노트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써놓게 되면은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시험 범위 안에, 시간 안에, 공부할 양 안에서 다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걸 좀 더 잘 챙겨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걸 정리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약수령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교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그 부분들은 아까도 했지만 해설지 보면서 내가 이거는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은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따져야 되잖아요. 옛날 솔직히 이런 영상 많았잖아요. 1 더하기 1이 왜 2냐라는 걸 증명하는 게 수학과라는 얘기 있는데, 대학에선 그런 걸 증명은 하지만 그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하나 근거를 정확하게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거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근거를 대는 거를 학생들이 당연히 생각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이 표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한다면, 내가 이런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 내가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해 준다면 당연히 논술형 아니면은 서술형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약수령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그 시간 안에서 본인이 잘 배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국어도 잘 봐야 되고 영어도 잘 봐야 되고 과학, 사회 다 잘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내가 생각한 수준에서 이걸 시간 배분하는 거는 본인의 수준이나 아니면 본인이 목표로 한 거에 대해서 잘 배분하셔야 돼요. 한 과목을 잘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좁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시험 공부라는 거는 뭐 하나 때문에 못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인이 그걸 배분을 못했다라는 얘기로 전 들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잘 배분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본인이 목표란 거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위해서 그걸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족했다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배분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수투에 했던 미적분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투에서 배우는 미적분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들로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만, 미적분을 가게 되면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이 정해져 있는 일일한 모든 걸 다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만약 미적분을 접목한다면. 그러면 미적분에 대해서 할 때는 당연히 시간 투자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그런 함수식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이라든가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항함수에 없던 부분들, 점근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질 수 없는 값이라든가 정의역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따져 주신 다음에 일 하나하나씩 잘 따져 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식들이 은근 많습니다. 외워야 될 공식들이 많은데 그런 거 접목시키는 그런 거를 응용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나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잘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률과 통계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우의 수나 이런 걸 따지는 문제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통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공부량은 미적분보다 적지만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함수식이나 이런 거를 어렵게 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수투나 이런 데서 대칭성이나 이런 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잘 보시면 좋겠고, 확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확률 변수라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리부터 정확히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흐름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경우에서 하고, 그 경우에서 전체 경우분에 내가 원하는 경우를 해서 확률을 하고, 그 확률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형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통계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강점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학습관에서 본인이 진짜 이 부분만 계속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저 부분만 하려는 학생들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 때문에 저런 과목을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전체적으로 이걸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쪽에 하고, 여기에 강점이 있으니까 여기 좀 더 투자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시간 배분을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디에 강점이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걸 관리를 못한 학생들한테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꾸준함이라는 게 어떤 시험이라도 8시간씩 순공 시간이 1년을 지속해서 계속 간다면은 안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누구는 이런 얘기예요. 8시간 순공하는 거 어렵지 않지 하는데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8시간을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14시간 넘어가서 진짜 공부 잘 된 날이 있지만, 그 다음날은 솔직히 본인이 이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꾸준히 8시간을 계속 준비한다면은 어떤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를 못 맞는 시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진짜 잘 된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양을 통해서 학습하면서 내가 마지막, 이게 시험은 진짜 장기적인 싸움이니까, 특히 수능은 1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그걸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고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겨울방학은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 좀 나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